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워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코스닥 시장이자 또 제약바이오주 관련된 종목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54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닥이 이제 600선 회복하더니 어느덧 630선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보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시장 흐름이고, 그렇다면 어떤 업종군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쪽 관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코스닥벤처팀의 이정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방송에서는 한 3, 4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랜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특히 업종이나 종목별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네네네. 우선 시장 지수부터 한번 보신다면 네네. 바닥 찍고 이제 반등 추세로 진입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좀 반등이 이미 진행된 상황이죠. 완전히 저점 한 540포인트 정도였었는데 네. 약 20% 정도 오른 630까지 지금 오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에 대한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조심스러운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이, 그 각도가 낮은 우상향, 즉 뭐 아주 급등을 한다든지 그런 양상보다는 좀 뚜렷한 모멘텀이나 대장주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른 여건들은 좋으나 그래도 각도가 깊게 급등을 하지 않는 양상으로 우상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글로벌 또는 대외 환경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 형태에서 우상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 뭐 단기 저점이 올라왔으면은 또 다른 이슈들이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터진다면 조금은 또 전저점 부분까지 왔다가, 다만 저점은 높여가기 때문에 전형적인 우상향 모습일 때 저점을 높여가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상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좀 뭐 긍정적인 말씀을 대부분 좀 드리긴 했는데, 긍정적인 상황들이 몇 가지 요약돼서 이제 말씀 더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바이오가 2015년도에 약 전체 비중이 10%였었습니다. 네. 이제 바이오 상승 초기 국면이었었죠. 그런데 그 바이오가 코스닥 내에서의 비중이 25%까지 갔었거든요. 예. 굉장히 큰 비중을 갔었었죠.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이 상황에서 약 12%까지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즉 예전 초기 국면, 아주 바이오 상승 초기 국면인 10% 부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바이오의 추가적인 하락은 뭐 예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굉장히 크게 견인하는 바이오의 추가적인 하락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바이오의 비중 축소나 바이오의 약세가 다른 쪽으로 다행히 확산이 되었거든요. 예. 뭐 5G나 특히 5G, 그리고 또 전기차, 네. 또는 비바이오 헬스케어 내에서도 바이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건기식이나 의료기기 이렇게 비바이오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예. 좀 확산이 되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그 코스닥 시장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술적 반등과 상승 추세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외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우상향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더 떨어지기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대내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악재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예, 네네.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 다만 제약바이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코스닥이 530까지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도 제약바이오에서 제공을 하기도 했었고, 네네. 한때는 임상 3상이 되게 큰 모멘텀이었는데 네네. 어쩌다가 되게 큰 리스크가 돼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좀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1상에서 2상 갈 확률이 약 50%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2상에서 3상 갈 확률이 약 20% 미만입니다. 예. 즉 1상에서 3상 갈 확률은 약 10에서 15% 정도 되죠. 그리고 중간에 에로라고 해서 라이센스 아웃한 기업이 1상이나 2상, 3상에서 한 한두 개 정도 있고요. 그러면은 전체 기업 중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나 1상에서 3상을 가는 기업은 약 10개 중에 2개 남짓, 또는 뭐 3개 아래쪽으로 될 것입니다. 네. 즉 우리는 근데 모두 다 10개 기업 모두 다 야, 이게 3상을 가고 2상을 가고 또는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할 것처럼 투자를 해놨습니다. 근데 2-3개는 나왔지만 7개는 지금씩 하나둘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7개, 좀 부정적인 이슈를 가진 7개요.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일 것 같고요. 그런 것들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가 10개 중에 2-3개만이 긍정적인 소식을 궁극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나머지 7-8개는 항상 부정적인 상황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바이오를 좀 더 공부를 하거나 바이오에 대해서 항상 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바이오는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업종인 거죠. 그렇죠. 네네. 예. 그 임상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강조드리는 거지만 어쩌다 보니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네.
임상 3상 정도는 뭐 가야지.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제품화가 돼야지라고 기대를 하다 보니까 실패 소식이 들려오면 좀 낙폭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약간 긍정적으로 보자면 현재 임상 3상 또 앞두거나 진행되고 있는 쪽이 헬릭스미스나 메지온 그리고 하놀바이오 파마도 있고 뭐 이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좀 전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헬릭스미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나 또 관심들이 많아서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일단 긍정적으로 나오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헬스미스 워낙 시장에서 많은 긍정적인 소식들을 계속 몇 년 동안 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길 바라고 있지만 혹시라도 부정적인 이슈 또 소식들이 나올 수 있으니 좀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헬스미스나 뭐 기타 말씀하시는 뭐 저 하노바이오 파마나 그 좋은 소식 나왔다 하더라도 바이오의 전방위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확산을 시킬 여지는 조금은 예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미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른 쪽으로 많이 지금 전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개별적으로 항상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이오가 예전 대비는 조금은 전방위적인 확산 또는 지수 견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그 영향력이 좀 덜해진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어떤 특정 뭐 헬릭스미스랄지 아니면 메지온이랄지 어떤 거라도 하나 터지면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주들 다 같이 올랐었는데 네네. 이제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고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그 뉴스들은 계속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자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제약 바이오 쪽을 아예 떠날 수는 없고 네네. 바이오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네네. 어느 정도 실적이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오히려 제약 쪽에 더 가까운 네네네. 기업들을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네네. 팀장님께서는 좀 이쪽 분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비바이오 비바이오. 헬스케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헬스케어 펀드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2015년 이래로 바이오가 굉장히 그 시가총액도 커지고 네. 뭐 투자 유명한 그 섹터군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헬스케어 펀드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헬스케어 펀드 내에서 최근에 바이오가 부진하니 바이오를 좀 비중을 줄이고 다른 걸 좀 사야겠다. 근데 헬스케어 펀드가 IT를 사거나 또는 뭐 자동차를 사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은 규제상 좀 그 제한적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다른 헬스케어, 바이오가 아닌 헬스케어를 사야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제약, 의료기기, 성형, 미용, 건기식 뭐 이런 쪽이 헬스케어 내에서 바이오가 아닌 비바이오 기업들입니다. 네. 즉 헬스케어 펀드 내에서 수급의 이동이 말씀하신 제약업종을 비롯한 비바이오 쪽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교적 제약보다는 다른 비바이오, 건기식이나 의료기기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약은 약간은 그 전통 주식 또는 가치주 뭐 이런 느낌이어서 아직은 뭐 개별적으로 상승 탄력이 건기식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에 대비해서는 조금은 그 베타가 변동성이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 제고에는 다른 비바이오가 훨씬 더 낮겠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제약주가 더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달리 가져가시는 게 좋을 때 좀 변동성이 큰 그리고 베타가 높은 상승 그 투자 수익률 제고에 좀 더 상승 시에 높은 투자 수익률 제고를 원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기나 아니 건기식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약이나 의료 쪽을 아예 등 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바이오에 대한 리스크는 또 떠안기 싫고 하신 분들은 소개해 주신 것처럼 헬스케어 펀드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에게 나오는 의견들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쪽으로 또 좋게 보는 분들이 많고 요즘에도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 주가 흐름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업종군으로 또 가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IT 소재 부품, 장비 쪽 뭐 국산화 기대감과 함께 계속 얘기가 나오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기대감을 넘어서 네네네. 실체화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나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코스닥의 3대 핵심 테마는 주제는 IT, 바이오 그리고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전통적으로 뭐 중국은 지금은 좀 모멘텀이 세가 좀 약해지긴 했지만요. 그렇다면은 시장을 견인한다. 시장이 또 상승을 한다면 아마 IT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애국 관련 주라고 저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일본산 소재를 수입 안 함으로써 생기는 우리 애국 관련주, IT 애국 관련주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체크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매출 구성이나 사업부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뭐 조금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조금 배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기술력이나 R&D 수준이 일본 소재 기업만큼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 뭐 가장 중요한 또 요인 중에 하나일 그렇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대체 경쟁자가 제3국에 있어요. 예를 들어 독일이나 또는 뭐 유럽 국가에. 그렇다면은 그 회사들도 오랫동안 해왔었고 그 회사들은 계속 이미 기술 수준이 그 정도 올라와 있는 일본 기업만큼 올라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장은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애국 관련주, ITA나 애국 관련주들은 조금은 말씀드린 체크 요인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솔브레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가 상승이 미미한 걸 본다면 네. 그런 요인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짚어주신 세 가지를 좀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 테마주라고 해서 아무래도 뜨거웠던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사업성이랄지 그리고 자체 기술력이나 또한 이게 대체 가능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체 불가능한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굳이 제 의견도 하나만 더 넣자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충족하고 있어도 진짜 실적의 연속성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3분기에만 바짝 이것 때문에 잘 나오면 사실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최소한 2개 분기 이상은 실적을 확인해야 네네. 여기가 진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소재 장비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4분기 내년까지도 계속 그 흐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이걸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떨어져도 5G만큼은 좀 버텨주더라고요. 네네네. 실제 모멘텀도 있고 어쨌거나 미래 산업이니까. 근데 또 너무 많이 오른 감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 네네. 있습니다. 네. 5G에 대한 투자 의견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장주 또는 어느 특정 테마나 기업들이 큰 상승을 그릴 때 지금 5G는 큰 상승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큰 상승을 그릴 때 한 3번 정도 주가가 오릅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멘텀 구간, 제일 가장 첫 구간이죠. 네. 저게 5G가 괜찮아질 거에 이제 투자 시작할 거래 하면서 이제 모멘텀 구간에 첫 번째로 주가 상승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매출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구간. 매출이 뭐 10억이 나고 100억이 나고 1000억 매출이 생겼대.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구간. 네. 그런데 매출이 나온다 할지라도 BEP를 달성하는 비용을 상쇄하고 이제 이익이 나는 구간이 이제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나온 구간에는 이익이 꼭 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BEP가 넘어가는 매출, 높은 매출을 이제 기록해야 이익이 그렇죠. 나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매출이 나는 구간에서 한번 주가 상승하고 좀 조정을 받게 마련이죠. BEP에 달성하지 않고 아직 이익이 덜 나는 구간. 매출은 1000억 했는데 이익은 아직 10억밖에 안 났대. 아이, 그것밖에 안 나라고 하면서 조금 조정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매출이 1500억이 되면 이익이 200억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즉 이익 본격화 구간이 이제 마지막 구간인데 이익 상승한 구간에 한 번 더 주가가 오릅니다. 즉 예. 모멘텀, 매출, 이익 이 세 가지가 각각 나올 때 이제 주가가 3번 크게 오르는데 5G는 지금 마지막 구간에 있습니다. 즉 이익이 KMW도 그렇고 KMW도 뭐 600억 가까운 분기이익을 냈었죠. 그리고 계속 이익이 나올 거고요. 나머지 뒷단에 있는 KMW 제외한 뭐 나머지 회사들 RFHIC, OE솔루션 이런 기업들도 이익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한 번 더 오를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5G는 매출도 이익도 다 갖추어진 대장주로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술력도 높은 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여지가 한 번 더 있고요.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0년도에 아모레퍼시픽이 뭐 몇십만 원짜리가 몇백만 원 가고요. 네. 한샘이 몇만 원짜리가 4, 50만 원 갔대. 그 기억을 한번 되짚으시면은 야 저걸 내가 지금 사야 될까 아모레퍼시픽을 5배가 올랐는데 그 뒤를 예. 또 2~3배가 더 올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생각하신다면은 반추해 보신다면 지금쯤 좀 조정을 받을 때 뭐 KMW라든지 뭐 기타 주식 5G 중에서 네. 조금 그 비중을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제 중간이니까요. 예. 많이 오른 중간이니까 좀 네.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많이 올랐어도 진짜로 실적 잘 나올 걸로 예상되는 업종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5G는 이것만으로도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받는 게 중국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맞습니다. 소비주. 뭐 8월 제조업 PMI도 상대적으로 미국에 상대적으로 잘 나오고 미중 협상 기대감도 나오다 보니까 사실 좀 들썩이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보십니까? 좀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좀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낙폭 확대 그리고 어떤 뭐 주가 메리트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중국 관련주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4, 15, 16년도
이제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소비를 하고 우리나라 제품들이 중국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이런 시기하고는 조금은 한 번 더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그때 그 비교 논의가 필요한 그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 대중국 무역 그리고 또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소비하는 상황이 예. 약 3, 4년 전, 4, 5년 전 대비 맞는 그 비슷한 상황인가 또는 그거에 견줄 만한 상황인가 이미 명동에는 화장품 가게들이 많이 지금은 하나 둘씩 없어지거나 예. 중국 사람들 붐비는 정도가 예전 대비 못하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조금은 중국 관련 기업들은 단기적인 상승 이상보다는 네. 더 기대할 것은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해볼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짧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네. 중국 인바운드와 관련된 품목들은 네네.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네, 뭐 괜찮습니다. 많이 빠지고요. 중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예전 대비 더 그런 상황들이 격해져야 상승이 한 번 더 크게 있을 텐데요. 뭐 한 4, 50% 상승 이 정도는 괜찮겠지만 뭐 2배, 3배 대세적인 상승이 조금은 뭐 불편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살펴봤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업종군이나 혹은 좋은 의미에서의 투자 가능한 테마군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헬스케어 펀드 내에서 바이오를 조금은 비중을 줄여놨더니 다른 걸 좀 사야 되거든요. 헬스케어 펀드를 사는 말씀 아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종목 이동이, 예. 그 주제 이동이, 섹터 이동이 있는 거죠. 네. 바이오는 줄이고 헬스케어 펀드에서 다른 비바이오 헬스케어를 사는 거죠. 네. 그래서 건기식이나 의료기기는 계속 여전히 유망한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오를 때 바이오가 아니기 때문에 안 올랐고요. 바이오가 빠질 때 니네도 같은 헬스케어잖아 해서 빠져가지고 오를 때는 안 오르고 빠질 땐 같이 빠지고 그러면 주가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생겼겠죠. 두 번째로 그 최근에 1년 동안 부정적인 이슈로 조금은 ESS 뭐 폭발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네. 주가 조정을 많이 받은 전기차 섹터 지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국면에 이제 좀씩 접어드는 이익 증가, 이익 증가 국면에 선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IT는 계속 봐야 될 평생 우리가 공부해야 될 업종군인데요. 네. 지금 근데 그 업종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업종군 중에서 OLED하고 폴더블을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보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5G 중에서 아직 안 오는 저평가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저희 뭐 그 커버하는 기업 중에서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HFR 뭐 이런 기업들인데요. 5G 중에서 안 오른 세컨티어 그룹을 한번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투자 수익률 제고가 분명 따라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5개 종목군이 지나갔는데요. 비바이오, 의료기기 뭐 이쪽 얘기해 주셨고 전기차 섹터 그리고 IT 중에서도 OLED나 폴더블폰 관련한 그리고 5G 중에서는 아직 오르지 않은 저평가된 종목들 한번 참고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이 맥을 잡고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코스닥벤처팀의 이정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